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대요.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내일 모레 비가 엄청 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네요. 예. 근데 비 오기 전이 또 왜 이렇게 더워요? 아니, 최악은 뭔지 아세요? 뭐요? 비 엄청 오면서 더우면 이거 완전히 목욕탕이에요. 그렇죠. 예? 목욕탕. 완전히 목욕탕. 아니 특히 안경 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공감합니다. 이김 껴가지고 맞아요. 예? 이거 안경 이러고 다녀야 되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름에 습한 게 동남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 저는 어렸을 적에 그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런 생각을 배웠거든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한 기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극한 기후를 견디다 보면 국민들이 강인해져서 근성이 생기거든요. 바이킹족 같은 그런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겨울하고 여름 온도 차이가 근 50도 차이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50도 차이 정도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자 이제 극한 기후로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사실 기후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음모론이 있어요? 대선 관련?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대선 이후에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전국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운영진들이 장당 4만 원의 현수막을 제작 게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 문구가 참 자극적입니다.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 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현수막뿐 아니라 일상 구석구석에도 부정선거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서점에 한 극우 사이트 홍보 전단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중국 국적 수험생은 6등급이어도 의대 장학금 받을 수 있다. 부정선거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 이런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계속 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규제보다도 이게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거 아닌가? 예? 일단은 그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을 통제할 방법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표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에서 현수막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현수막 바꿀 수는 없었는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권 필요에 의해서 이제 현수막 평소에 막 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풀어놨으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정당 현수막이 신고 없이도 15일간 게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워낙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들이 극우 성향 정당인 내일로 미래로의 명의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정당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 현수막이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이른바 꼼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이 올해 초부터 내일로 미래로 명의로 다양한 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이미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최창원 내일로 미래로 대표는 올해 초부터 전국에 수십만 장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소수의 선각자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러한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한국사 강사셨죠? 전환길 씨가
10억인가 한번 걸었죠. 네, 맞습니다. 예. 10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분은 돈이 세금을 뭐 네. 60몇 억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그 세금 60만 원을 뭐 엄청나게 버는 거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당연하죠. 네, 이 그 사례금으로 월급쟁이가 예를 들면 10억 벌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엄청 못 모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봉을 예를 들면 한 뭐 7천 버는 월급쟁이가 있다라고 제가 7천 예를 드는 게 아마 평균이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평균은 조금 더 아니야 7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분이 평생을 모아야지 아니 평생이 아니라 하나도 안 쓰고 10년 넘게 해야지 10억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도 안 쓰기도 어렵고요. 이 큰 돈 10억 원을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네,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오면 사례금으로 내걸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느 분이 제게 내부자 고발에 5억 원을 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는 5억 원보다는 10억 원을 걸 생각이다.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 가지고 오면 10억 원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자가 나와서 실체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건 공익제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음모론이 뭐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실과 정보와 사실 이 두 사이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음모론 이게 이제 퍼지는 토양이 뭐냐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낮을 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부동산 값 오른다는 얘기 이거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예?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주 대비 0.36%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 이때 한 주 만에 0.45%가 올랐는데 그때 이후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금 지난 2월 3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20주째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 오르는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이쪽의 오름폭이 크고 좀 이 부동산이 서울이 오르면 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오름세가 번지잖아요. 경기도도 성남이나 과천 같은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봤더니 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놓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앞선 기대감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아야 한다라는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인정한 게 있어요. 진보 정권 때 집값 오른다는 거. 그런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경매 시장도 뭐 엄청나다며요 요새.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매각가율이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이 되는 금액,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중에 매각가율 100% 넘는 경매가 총 24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보통 시세거나 시세보다 조금 높게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산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매각가율 100% 이상인 경매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고 이번 달 들어서는 증가세가 좀 더 가파릅니다.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된 이후에 경매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는 그런 수요랑 실거주 수요가 같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있는데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사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는 인위적으로 하여간 뭐 세금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 잡으려고 하자.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그 엄청나게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뭐 보유세 인상 같이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방식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을 과연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아무래도 공급 을 늘린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금리 인하 추세에 있다든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은 공급안을 지목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공급안이 더 나와야 되고 수도권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걸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쨌든 집값 오르면 안 돼요. 저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 결혼했는데 이게 이게 큰일이에요. 예, 그 배달민족이 10,000원 이하의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 수수료는 좀 어렵긴 하죠. 아니 근데요, 아까 일촉즉발도 그게 발음이 안 된다고 처음에. 참 오늘 왜 이런지. 배민이 그 10,000원 이하의 주문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오늘도 그런 기사가 떴는데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1인분의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1인분의 음식을 보내면서도 수수료를 매번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혼자 음식 시켜 먹었거든요. 뭐 먹었어요? 돈가스 먹었는데요. 돈가스.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이용료 전액 면제를 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중간 합의안을 보면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 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요. 배달비 차등 지원 시행해서 10,000원 초과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서 업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에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아한 형제들 측에서는 여러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최소 주문 금액 이런 거 있으면은 네, 맞아요. 예, 그거 참 그래요 좀.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